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기편의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하기편 4장 제목은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자로는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성찰한다, 반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해외에서도 제 강의를,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제가 변변치 못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기편 4장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3가지 일로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가 없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런 3가지로 반성했는데, 이거를 좀 더 긍정적인 말로 바꾼다 할 것 같으면은, 나는 날마다 3가지 일로 내 자신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자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남을 위해 일을 하면서 진심을 다했는가? 남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벗과 사귀면서 신의가 없지 않았는가? 이것은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시켰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고,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것은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증자가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증자는 노나라 출신입니다. 노나라 출신이고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보다 46살이 적습니다. 공자의 학문과 덕행을 계승한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석이라고 하는 아버지 정석이 있었는데, 그분 역시 자기 아들과 함께 공자의 제자입니다. 해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특히 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효에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공자는 정자를 일컬어서 공자의 도를 온전히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자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정자의 효행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제나라에서 정자를 불러서 경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의 녹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을 걱정해야 할 터인즉, 그렇게 되면 나의 노부모는 멀리해야 할 터이니 그런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공자가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계모 밑에서 살았는데 구박을 몹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모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계모에게 잘 봉사한 것으로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자는 공자의 말년 제자입니다. 공자의 사상의 전통을 개성한 수제자답게 스승의 도를 충과 서로 이렇게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충신습으로 일일 삼성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충신습에 관한 일일 삼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 일하면서 진심을 다했는가? 충에 대한 얘기고, 신과 사귀면서 신의를 잃지 않았는가? 신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배운 것을 익혔는가? 습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일하면서 진심을 다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건성건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도 듣지 못합니다. 진실은 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 진정성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런 법입니다. 두 번째,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잃지 않았는가? 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친구와의 인간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신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그 다음에 그 진실되게 대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의를 잃으면 그걸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아주 낮은 것이 바로 친구 간의 신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친한 친구와 사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틀어지면은 그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멀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배운 것을 익혔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 암기해서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머릿속에 익히고 알고 안 것을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때 배움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움이 일단락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다는 것은 곧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자는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되새겨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습에 대한 것을 되새겨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갖다가 실천하는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실천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적용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한 사람들 몇몇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이황,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 태계 이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PPT에 나오는 그림은 출처가 구글 이미지에서 발췌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하의 내용도 구글 이미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 매일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돌아보고 즉 마음을 바르게 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이황 선생님은 일기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수양 과정을 기록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찰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후기 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후기 유학자이자 정치가이고 철학자인 율곡 이 선생님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을 성찰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일 3성의 태도를 실천하여 끊임없는 공부와 반성을 통해 학문과 도덕을 갈고 닦은 그러한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침략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안중근 의사,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감옥에서도 매일 자신의 신념을 돌아보고 그 평화,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가 남긴 말은 이러한 성찰에서, 깊은 성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소크라테스 역시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이러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과 광장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젊은 제자들에게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유도했던 그러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명상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내면적인 성찰을 기록한 그러한 책으로 명상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기록을 글로 남긴 이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러한 흔적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 역시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내가 오늘 비폭력과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했던 분입니다. 나의 삶은, 나는 오늘 선한 삶을 살았는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찰은 참회록과 같은 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가이자 혁신가라고 볼 수 있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매일매일 한 번씩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스티브 잡스는 기업가로서의 대승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성찰하지 말고 중요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일 하루에 3가지도 좋고 1가지도 좋고 10가지도 좋고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 이러한 습관을 기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보다 나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논어에 나오는 공자를 비롯해 성인 공자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여러 위인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삶을 산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성찰을 매일매일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자신을 중요한 기준을 정해서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예편 4번째 장,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